지금까지는 그 토지보상법에서 전매가 금지되는 대상을 대토보상권만을 규정하고 1년이 지나면 LH에 현금으로 주세하면 바로 주거든요. 그 현금 전환 및 현금 전환에 따른 현금 보상권은 전매 금지되는 대상이 아니어서 PM사에서 이 부분에 약간의 그 공백을 틈타 가지고 자금을 좀 융통해주고 그로 인해서 그 혜택을 보는 지주들과의 사이에 어떤 과다 소수요를 계약한 다음에 폭리를 취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법에 벌칙 규정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사실상 그 금전신탁 거래는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투자사법상 리츠 영업인가가 기존의 다른 영업인가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어야 영업인가가 주어지는,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주주들은 거의 확정이 돼 있는데 그 주주들의 그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과연 영업 행위냐, 영업인가 받기 전에 그런 행위를 못하면 주주가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주주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또 영업인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물고 물리는 이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영업인가 내지는 예비 영업인가로 해서 일정 정도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 이런 것들이 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가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 심사 제도를 도입해서 일단 아주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이전이라도 영업인가를 예비 영업인가 뭐 명칭이 어떻다 하더라도 예비 영업인가를 허용하는 방안이 어떠냐라는 것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그 말씀하셨던 문제지만 대토 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전부 그 수용당하고 이제 대토로 받게 되면 현금으로 받는 사람들과의 차이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어떤 금전적 필요가 생기는데 이 부분을 많이 열어주면 다시 유동화 억제를 위한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적절히 그리고 법률적인 뭐 권리 침익이 없이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 개선 방안을 그리고 PM사의 무분별한 영업으로 인한 문제도 있는데, 그럼 PM사들을 전부 그 못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양성화할 것이냐. 근데 PM사들이 여태껏 이로 인한 상당한 수익을 거둬왔는데 이걸 양성화한다면은 그들의 수익도 작아지고 그들의 역할 범위도 줄어들기 때문에 과연 이걸 수용할 것이냐. 그럼 양성화한다면 어떤 식의 그 직책을 부여하고 어떤 식의 뭐 등록이나 인허가를 맡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부분이 있고요. 근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뭐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적절한 그 양성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이제 민원이라든가 이런 소지가 충분하다는 생각에서 좀 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토보상 리츠 그리고 토지보상 리츠 그 두 개 중에 대토보상 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건 약간 정책적인 방안이긴 한데 무주택자인 출자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는데 일단은 원주민의 재정착 등에서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토보상 리츠 출자자는 이미 대토보상 리츠를 통해 개발 이익을 향유하는데 무주택 출자자에게 이런 우선 분양권까지 준다면 이중 혜택이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유주택 출자자라든가 현금보상권자, 기타 대토보상권자, 대토리츠에 출자하지 않는 현물 취하지 않는 대토보상권자들의 그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원주민은 이제 이주자 택지 공급 제도,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주택 공급 시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 제도들을 통해
우선 분양권을 어느 정도 보유할 수 있는데 역시 이것까지 반영하면 이중 혜택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그 법률적인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양도세 취득세 감면 방안이 지금 현재 채권 보상자 3년 이상 만기 특약 시에는 30% 이상 양도세 감면이고 대토리츠는 15%. 이것도 이제 좀 상향 조정된 건데 어쨌든 타 보상 방식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물 출자 시에도 양도소득세 40% 감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근데 다만 이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최대 2억 원, 과세 기간별 1억 원, 5개의 과세 기간 합산 2억 원을 한도로 하는데 아까 실제 사례에서도 보셨겠지만 1인당 평균 10억 원 정도의 대토 보상 금액이라 이 양도소득세의 혜택이 이를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지주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작용할 거냐. 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토지보상법상 대토보상을 하는 대토보상자들은 이게 나중에 실제로 다른 건물화돼서 된 물건들이 공급될 때가 약 6, 7년 묶이게 되면 그때서야 양도소득세의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에 반해서 이 현물 출자 시에도 바로 이거 양도세 감면을 주면 또 그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되느냐 문제도 있어가지고 그리 간단하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물 출자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있는데 또 대토보상 리츠는 이미 개발 이익을 향유하는데 여기에 취득세까지 감면하는 게 또 옳으냐라는 또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실질적으로 리츠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확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영업인가를 위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돼야 되는데 영업인가는 리츠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위입니다. 리츠는 설립하고 대개는 영업인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영업인가의 서류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떤 면적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거냐. 그런데 주주로부터 LH가 토지 보상 계약, 대토 보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리츠가 설립되면서 리츠의 명의로 이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영업의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영업인가 받기도 전에 영업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이건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큰 벌칙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잘 해석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제 부동산회사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영업인가 전에 허용되는 행위가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AMC가 리츠를 설립해서 영업인가 서류들을 준비하고 또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할 때 필요한 법률 자문 행위라든가 또는 회계법인과의 세무나 회계에 대한 검토를 위한 계약 이런 것들은 리츠 설립 전에 또 영업인가 전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 이런 부분을 추가를 했는데 지금 이 본건의 대토보상 리츠에 대한 주주의 확보는 사실상 영업행위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으로 영업인가정 허용 활동을 많이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자자 모집 활동은 영업인가정 허용되는 활동으로 해석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법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인과의 어떤 non-binding 매매 계약이나 양해약서 체결하는 것들은 허용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으로 포괄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업인가 전에 확정되는 게 아니라는 단서를 계약에 달아서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좀 너무 불명확하다고 하면은 관련 법률이나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인가 제출 서류의 일부 간소화 문제인데,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업계획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영업인가 일정 영업인가 서류를 많이 준비를 하는데 추정 재무제표, 예상 수지 계산서까지 제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토보상 리츠의 경우에는 토지보상권 형무시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면적이나 위치가 확정된 것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 부분은 이제 LH에서 개선을 좀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업인가 권자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부분을 영업인가를 과연 내줘야 될 것이냐는 고민을 좀 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좀 중간 지점에서 좀 그 접점을 이뤄야 될 텐데 이것이 영업인가 제출의 서류의 일부를 간소화해서 일단 그 지주들, 그러니까 리츠의 주주가 될 현물시장을 통한 주주가 될 주주들이 확정되는 정도로 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일부 완화해서 예비 영업인가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영업인가를 받은 다음에 그 예비 영업인가를 받은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영업행위를 하는 것까지는 이제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물론 현행 법상으로도 변경 예비인가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에서 미흡하다면은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